트럼프 가족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와 딸 이방카 트럼프가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미국 외 지역에서 극좌파의 시위와 급진적인 정치적 공격에 휩싸이면서 표적이 되었습니다. 2026년 6월 5일 금요일, 이 사건은 반 트럼프 야당이 해외 민간 투자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고 동시에 트럼프라는 이름과 관련된 베오그라드, 호주, 조지아의 사업에도 압박을 가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리조트, 섬, 특정 사업만을 노린 게 아닙니다. 이 공격은 트럼프라는 성과 가족의 국제적 영향력, 대통령 동맹국들이 제공한 전략적 기회를 겨냥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파괴하려는 걸까요? 왜 이 보이콧이 지금 시작됐을까요? 좌파가 어떻게 투자를 스캔들로 바꾸려 하는지 지금 바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압력의 중심은 알바니아에 있습니다. 자레드 쿠슈너가 설립한 투자회사인 어피니티 파트너스와 연관된 관광 프로젝트가 티라나와 비오사 나르타 인근 해안 지역에서 시위를 촉발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지중해의 한 섬과 민감한 해안선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광 개발, 일자리 창출, 자본 유입, 즉 투자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지 반대 세력과 환경운동가들은 자연지역, 새, 거북이, 그리고 보존된 해변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움직임은 환경 논의를 넘어서 트럼프 가족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정치적 공세로 빠르게 전환되었습니다. 자레드 쿠슈너와 이방카 트럼프는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프로젝트의 잠재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으며 이 아이디어를 고급스러운 변혁으로 소개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반 트럼프 언론은 이 발언을 받아들여 트럼프 가족이 섬 전체를 차지하려 한다는 이미지를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보이콧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시위대가 거리로 나섰고 플래카드가 등장했으며 에드 헤이머 총리에 대한 압박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름이 환경, 알바니아 국내 정치, 그리고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이념적 거부가 뒤섞인 캠페인의 주요 표적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정치적 작전이 등장합니다. 당국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 최종 환경 보고서가 나오기 전, 그리고 트럼프 가족에 대한 범죄의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도 좌파는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들에게는 트럼프라는 성이 나오면 부패가 되고, 민간 투자가 나오면 약탈이 되며, 고급 관광이 나오면 타괴가 됩니다. 전통적인 매뉴얼 밖의 외교가 나오면 이해 충돌이 됩니다. 그들의 목적은 진지하게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트럼프라는 이름에 그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건설하거나 협상하거나 투자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미지를 더 씌우는 것입니다. 베오그라드 사건도 같은 흐름에 들어갔습니다. 세르비아에서 쿠슈너는 옛 군사단지를 고급 지역으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에 관여했었습니다. 그 계획은 시위와 법적 문제, 그리고 현지 당국자들이 연루된 의혹 제기 이후 결국 중단되었습니다. 트럼프라는 이름이 대형 프로젝트에 들어갈 때마다 단체, 정치인, 활동가, 그리고 현지 관료 집단이 나서서 여론의 부담을 키우고 인허가를 막고 언론의 관심을 키우며 투자자들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호주에서 트럼프 브랜드 프로젝트 취소도 공격의 빌미가 됐습니다. 개발업자는 트럼프라는 이름이 독이 되었다고 말하며 사업에서 그 이름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에 반대하는 언론은 이것이 전 세계적 거부감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좀 더 차분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트럼프를 둘러싼 문화전쟁이 선거를 넘어 시장까지 번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표적이 된 건 특정 후보만이 아닙니다. 이름, 브랜드, 자녀들, 사위들, 동료들, 그리고 이 정치 진영과 가까이 하려는 모든 기업이 표적이 됩니다. 조지아도 이 판에 등장하는데 이미 긴장된 정치 환경 속에서 트럼프 진영과 관련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마르코 루비오가 의회에서 자레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서 공격의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민주당은 마르코 루비오에게 외국인 투자, 중동 자금, 그리고 쿠슈너와 위트코프가 민감한 외교 정책 논의에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해 충돌 의혹으로 압박했습니다.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국무장관을 공개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고 트럼프가 미국 외교를 가족과 가까운 사업가들에게 맡겼다는 암시를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루비오는 좌파가 원한 이야기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윗코프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렸다는 증거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 자신이 직접 접한 자리에서는 그 특사는 미국을 위해 봉사하려는 태도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답변은 청문회의 핵심 연출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불편함을 줬습니다. 신문은 생방송에서 유죄 판결처럼 보이도록 꾸며졌습니다. 하지만 루비오는 기본적인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단순한 정치적 의혹이 아니라 이란 문제는 또 다른 타격 시도로 등장했습니다. 좌파는 쿠슈너와 위트코프가 핵 위기를 부동산 거래처럼 다루고 있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루비오의 공개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는 핵 활동 포기를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중심을 바꿉니다. 트럼프는 판을 내주는 게 아닙니다. 백악관은 압박을 유지하고 대체 채널을 사용하며 가능성을 타진하며 이란 정권이 핵심 사안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이 중요한 이유는 좌파가 모든 것을 오바마의 핵 합의와 비교하며 그 모델이 완벽했고 트럼프가 좋은 해결책을 망쳤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트럼프가 항상 이란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 심각한 위협으로 대했다는 점입니다. 차이점은 그가 전통적인 외교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론 멋지게 말하고 서명하지만 뒤에서 적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외교입니다. 트럼프는 군사적 압박, 제재, 간접 협상, 그리고 기존 외교권 밖의 메신저들을 사용합니다. 바로 이런 점이 워싱턴을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가족에 대한 전 세계적인 보이콧은 바로 이런 불편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좌파는 트럼프의 동맹들이 투자자, 정부, 국제협상 사이를 오가는 모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든 영향력 있는 공화당 인사가 고립되고 악마화되며 공개 석상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은 알바니아 프로젝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캠페인은 트럼프 브랜드, 어피니티 파트너스, 윗코프, 루비오, 그리고 이 그룹과 협상하려는 모든 외국 정부를 상대로 공격을 시도합니다. 같은 패턴이 이미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우파와 연관된 기업들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가들과 투자자들은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보수 콘텐츠 제작자들이 보이콧 당하고 있습니다. 플랫폼들은 검열을 하도록 압박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방식이 트럼프 가족의 해외 프로젝트에도 적용됩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트럼프가 통치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그와 관련된 누구든지 공적인 삶, 사적인 사업, 국제적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다른 한쪽도 분명합니다. 트럼프라는 이름은 여전히 정부를 움직이고 자본을 끌어들이며 국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도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좌파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트럼프는 좌파가 무너뜨리지 못한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네트워크를 대표합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글로벌입니다. 국제정세 분석가이며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뉴스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시기 바랍니다.